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파트 세 번째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중에 다섯 번째 단계인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동화 또 시스템화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 알아서 자동으로 굴러가게 하고 나는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본질적인 목표, 우리가 그 전에 제시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년 목표를 1200만 원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자동화 그리고 시스템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달 일일이든지 날짜를 정해서 100만 원씩 자동 이체를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 통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이렇게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한정적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 원칙을 하고, 수익은 적더라도 변동성이 적은 한 5개 우량 정도 회사를 선정해서 이 100만 원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합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 매달 자동 이체되려면 그만큼의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여유를 막는 방해 요소가 있겠죠. 저항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지출인데 이걸 줄이는 것이죠. 갑자기 예고 없이 여행을 간다든지 또 쇼핑을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잘 쳐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최적화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내 나름대로는 자동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투자 통장으로 100만 원만 자동으로 입금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아웃소싱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 자동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라고 해도 내가 이미 큰 기준 틀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시스템화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아웃소싱이겠죠. 그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고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첼시라고 하는 그 비서 이야기를 통해서 시스템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는 사장이죠. 그래서 이 사장으로서 처리해야 될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혼자 다 검토하고 처리하려고 한다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겠죠. 밥도 또 잠도 줄여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서인 첼시에게 저자가 관심을 두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일정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나 또 어떤 방문, 또 우편 등은 알아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자가 제시한 그 기준에 부합한 내용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시스템화를 이루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중요한 일들이 있죠.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는 미래의 납니다. 내가 되어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적인 목표나 사역, 그걸 이루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을수록이죠, 결정 피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후회할 결정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집중과 전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안을 위해서는 기회 비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심도가 약한 것,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화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고정된 상태로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변화 요소 하나가 우리가 만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995년에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다시 늑대를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식자가 없어가지고 사슴 개체 수가 엄청 늘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공원에 있는 모든 식물을 나무나 풀 등을 가리지 않고 다 뜯어먹어서 녹초지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공원에 늑대 몇 마리를 풀어놓자 사슴이 몇 마리 이제 먹히긴 했지만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풀이 거의 말랐던 협곡과 이 계곡에 다시 풀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의 키가 5배나 더 크게 자랍니다. 황량했던 계곡인데 다시 우거진 숲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또 나무가 많아지니까 새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비버의 개체 수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비버들이 댐을 만들려고 나무를 쓰러뜨려서 수달, 오리, 물고기, 파충류의 서식지가 생기면서 불어나게 되고, 또 열매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곰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늑대가 코요테를 잡아먹어서 개체 수가 늘어난 쥐와 토끼는 매나 쪽제비, 여우, 오소리의 먹잇감이 되면서 이런 종류가 또 늘어나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일은 국립공원을 흐르고 있는 강줄기의 윤곽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길어졌다고 하는 거죠. 살아난 숲 덕분에 둑이 안정화되고 튼튼해지면서 물줄기가 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웅덩이도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늑대가 이 생태계만 바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물리적인 구조까지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상호 밀접하게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를 주게 되면 모든 시스템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늑대를 투입하기 전에 이 엘로스텐 공원의 시스템은 부정적인 시스템이었죠. 답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늑대 하나를 투입한 거죠. 정말 작은 투입입니다. 그럼에도 이 투입자의 의도대로, 아니 그 이상 더 좋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놔둔다라고 해도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금방 쓸모 없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투자 이야기를 했죠. 100만 원씩 계속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1200만 원, 수익률이 이제 좋다면 1300, 1400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유 자금이 1300에서 1400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내 월급에서 아껴가지고 100만 원씩 조달했다면 이제는 순수한 투자 여유금이 12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투자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만 구성했는데 이제는 한두 개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처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늑대와 같은 다른 요소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스템 전체가 역동성 있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 전에는 내 투자 시스템 전체가 안정추기형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투자금의 한 10% 정도를 고위험금에 투자해서 모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처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도 볼 수도 있고 또 채권, 국채, 원유, 금 등, 그리고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역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디든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투자의 범위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요소 하나가 투자 전체 생태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동화, 그리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내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로 구조화시키십시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해도 방치하진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늑대를 풀기 전에 엘로스톤 국립공원처럼 어느 순간 투자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0만 원 투자한 것처럼 1년 후에 보게 되면 경직된 투자 성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스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시스템은 어떠합니까? 또 여러분의 투자 시스템은 어떠합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화라고 한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작은 변화죠.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일상의 변화를 위해서 일어나서 이불 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변화죠. 근데 그게 나비 효과를 이어서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책상 정리를 했고, 또 어떤 분은 미소 짓기, 또 어떤 분은 밝은 옷 입기, 어떤 사람은 선행 베풀기. 이렇듯 비록 작은 변화이지만 이게 인생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했습니다.